어르신들 몸에서 나는 쾌쾌한 냄새는 나이 때문이 아니라 씻지 못한 한 곳 때문일 수 있습니다. 매일 샤워를 해도 냄새가 가시지 않는 이유는 따로 있습니다. 그곳은 바로 등과 겨드랑이 사이 주름 깊은 부위, 피지선이 몰려있는 등 쪽입니다. 이 부위를 올바르게 관리하면 특유의 냄새는 놀랍도록 사라집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그 이유와 구체적인 관리법까지 알려드립니다. 저는 올해로 의사 생활 50년이 되었습니다. 그동안 수많은 어르신들을 진료하고 돌보면서 참 다양한 고민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많은 분들이 조심스럽게 꺼내는 이야기 하나가 있습니다. 바로 몸에서 나는 냄새 이야기입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남 몰래 이 냄새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특히 손자나 손녀가 가까이 오지 않으려고 하거나 가족들이 미묘하게 거리를 둘 때 더욱 마음이 상합니다. 대부분의 어르신들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매일 샤워도 하고 옷도 갈아입는데 왜 냄새가 나는지 모르겠다고요. 하지만 저는 그럴 때마다 한 가지를 먼저 확인합니다. 등 쪽, 특히 날개뼈 아래에서 허리 윗부분까지 연결되는 등판의 중앙 부위입니다. 이곳은 거울을 봐도 잘 보이지 않고 손도 잘 닿지 않아 평소 씻기가 어렵습니다. 특히 나이가 들면 피부의 피지선 분비가 늘어나면서 이 부위에서 노폐물이 쉽게 쌓입니다. 그리고 이 피지와 각질이 뭉쳐 오래되면 특유의 쾌쾌한 노인 냄새를 만들어냅니다. 서울 구로에 사시는 77세 정남순 어르신의 사례를 말씀드려볼까요? 정 어르신은 항상 단정하게 옷을 입고 깔끔한 분이셨습니다. 그런데도 가족들 사이에서 이상하게 냄새가 난다는 이야기를 자주 들으셨습니다. 그때마다 속이 상하고 밖에 나가는 것도 꺼려졌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직접 목욕법을 알려드리고 등 쪽을 어떻게 씻어야 하는지 자세히 설명해 드렸습니다. 처음엔 너무 불편하고 힘들다고 하셨지만 일주일이 지나자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냄새가 안 난다고, 손녀가 다시 안기더라고 환하게 웃으시더군요. 그 모습을 보면서 저도 참 기뻤습니다. 실제로 나이가 들수록 피부는 얇아지고 건조해지면서 땀보다 피지가 상대적으로 많아집니다. 그런데 이 피지 분비가 많은 부위가 주로 등과 가슴 사이, 겨드랑이와 목 뒤, 머리 뒤쪽 등입니다. 특히 등이 문제인 이유는 목욕할 때 손이 잘 닿지 않고 대충 물로만 흘리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등을 잘못 문지르면 피부가 상해서 또 다른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는 조언은 딱 하나입니다. 매일 샤워하실 때 등 닦는 전용 브러쉬 하나를 꼭 마련하십시오. 너무 거칠지 않은 천연모 종류로 된 긴 손잡이 브러쉬가 좋습니다. 샤워 타월로는 잘 안 닿기 때문에 이런 도구가 꼭 필요합니다. 물에 적신 뒤 약산성 바디워시를 묻혀서 등을 위에서 아래로 천천히 쓸어내리듯 닦아주십시오. 강하게 밀지 마시고 부드럽게 두세 번만 반복하셔도 충분합니다. 그리고 목욕 후에는 반드시 등을 건조시킨 뒤 무향 보습제를 얇게 발라주시면 좋습니다. 냄새는 단순히 씻지 않아서만 나는 게 아닙니다. 피지와 각질이 쌓이고 산화되면서 노폐물과 섞여 시간이 지날수록 더 고약한 냄새를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하지만 걱정하지 마십시오. 지금부터라도 시작하시면 얼마든지 바뀔 수 있습니다. 청주에 사시는 83세 이영자 어르신도 처음에는 자신에게 냄새가 날 리 없다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딸이 눈치를 주고 손주가 가까이 오지 않는 걸 보고 큰 결심을 하셨다고 합니다. 그때 제가 알려드린 건 바로 등과 겨드랑이 사이에 있는 주름진 부위, 여기를 평소보다 조금 더 신경 써서 관리해보라는 것이었습니다. 그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불과 2주가 지나자 딸이 향수 바꿨냐고 물었답니다. 어르신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이제야 사람 노릇하는 것 같다고요? 저는 이 말을 평생 잊을 수가 없습니다. 몸에서 나는 냄새는 단순히 위생의 문제가 아닙니다. 자존감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누군가에게 가까이 다가가는 용기, 다시 사회와 가족 안에서 따뜻함을 느끼는 대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그래서 냄새 하나도 가볍게 보지 않습니다. 혹시 목욕할 때도 허리 아파서 구부리기 힘드시다면 목욕, 의자에 앉아서 하시고 브러쉬 손잡이를 길게 연장해서 사용하셔도 됩니다. 시중에 어르신 전용 목욕 브러쉬도 많이 나와 있습니다. 저렴한 가격에 쉽게 구입할 수 있으니 한 번 사두시면 몇 년은 문제 없습니다. 그리고 목욕은 너무 자주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일주일에 두세 번 정도 충분히 씻어주시면 되고
땀이 많은 날에는 물수건으로라도 등과 목 뒤, 겨드랑이 사이를 닦아주시는 것만으로도 큰 도움이 됩니다. 중요한 건 꾸준함입니다. 오늘 하루만 닦는다고 바로 냄새가 없어지진 않지만 일주일, 보름, 한 달만 지나면 주위에서 먼저 알아보게 됩니다. 몸이 바뀌면 마음도 달라집니다. 마음이 달라지면 삶의 질이 확 달라집니다. 제 환자 중에는 목욕을 다시 시작하고 우울감이 사라졌다고 말씀하신 분도 많습니다. 그 중 한 분은 부산 사는 79세 김철수 어르신이었습니다. 혼자 사시면서 무기력증이 심해졌고 몸에서 나는 냄새 때문에 병원도 안 나오셨던 분입니다. 제가 직접 찾아뵙고 작은 브러쉬 하나 선물해드리며 말씀드렸습니다. 이걸로 등만 잘 닦아보시라고요. 처음엔 웃으셨습니다. 이걸로 뭐가 달라지냐고요. 하지만 한 달 뒤 그분은 병원에 새 옷을 입고 나타나셨습니다. 피부도 맑아졌고 눈빛도 살아났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내가 다시 내 냄새를 찾은 것 같다고요. 냄새는 단지 등 쪽에서만 나는 것이 아닙니다. 두 번째로 중요한 부위는 겨드랑이입니다. 겨드랑이는 피지선과 땀샘이 가장 밀집된 부위 중 하나입니다. 게다가 주름이 많고 항상 접혀 있기 때문에 공기가 잘 통하지 않습니다. 이로 인해 세균이 번식하기 쉽고 냄새가 쉽게 발생합니다. 겨드랑이는 따로 비누칠을 해서 씻어야 합니다. 샤워할 때 물로만 대충 헹구는 것으로는 부족합니다. 특히 여름철에는 땀이 많기 때문에 하루 한 번은 반드시 따로 손으로 문질러 세척해야 합니다. 비누를 충분히 거품 내서 부드럽게 닦아주시고 씻은 뒤에는 잘 건조시켜야 합니다. 습기가 남아있으면 오히려 냄새의 원인이 됩니다. 그리고 가능하시다면 면으로 된 속옷을 자주 갈아입어야 합니다. 속옷을 갈지 않으면 아무리 씻어도 옷에서 다시 냄새가 올라옵니다. 양말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좀이나 발냄새 역시 나이 들수록 심해지기 쉽습니다. 무좀균은 피부 각질을 먹고 사는데 이 각질이 오래 쌓이게 되면 냄새도 강하게 납니다. 화성에 사는 81세 이필자 어르신은 발냄새 때문에 가족들과 식탁을 함께하지 않으셨습니다. 무릎도 불편하고 구부리는 게 힘드셔서 발은 거의 손이 안 닿는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손녀가 신발을 벗기면서 코를 막는 걸 보시고 결심을 하셨다고 합니다. 그 후 매일 저녁 화장실에 작은 의자를 두고 앉은 채로 발을 씻고 건조시키셨고 일주일이 지나자 딸이 가장 먼저 알아보았습니다. 발에서 냄새가 하나도 안 난다면서 손녀가 다시 다가와 안겼다고 하셨습니다. 그날 어르신 눈에 눈물이 맺혀 있던 걸 저는 지금도 기억합니다. 몸에서 나는 냄새는 단순히 위생 문제를 넘어서 사람과 사람 사이의 거리감, 심리적 단절을 만들기도 합니다. 하지만 방법은 너무나 간단합니다. 작은 도구 하나, 5분의 시간, 매일의 습관만 있으면 됩니다. 그 다음으로 제가 꼭 강조드리는 부분은 목 뒤와 머리 뒷부분입니다. 이 부위는 땀샘도 많고 피지선도 많습니다. 특히 목 뒤는 나이 들수록 주름이 깊어지면서 그 사이사이에 노폐물이 쌓이기 쉽습니다. 그리고 한번 눌어붙기 시작하면 아무리 씻어도 잘 떨어지지 않습니다. 이럴 때는 거칠지 않은 수건으로 따뜻한 물에 적셔서 1분 정도 올려두셨다가 살살 닦아주시면 됩니다. 두피도 중요합니다. 샴푸는 꼭 하루에 한 번은 해주시되 두피 마사지하듯 손가락 끝으로 부드럽게 해주셔야 합니다. 머리카락이 얇아진다고 해서 머리를 안 감으시면 오히려 냄새는 더 심해집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중요한 건 식습관입니다. 음식도 채취에 큰 영향을 줍니다. 기름진 음식이나 육류 위주의 식사는 피지 분비를 늘리고 노폐물도 많아집니다. 반대로 채소 위주의 식단은 몸속 냄새를 줄이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특히 무, 미나리, 깨씹 같은 해독 작용이 뛰어난 채소는 채취를 부드럽게 만들어줍니다. 청국장이나 된장도 좋습니다. 장내 환경을 건강하게 하면 냄새도 훨씬 순해집니다. 서울 노원구에 사는 86세 조병호 어르신은 늘 본인이 왜 냄새가 심한지 이해를 못하셨습니다. 그런데 식사를 하루 3끼 고기 반찬 위주로 드시고 물을 거의 안 드신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제가 식단을 바꿔드리고 물을 하루 1리터 이상 마시도록 도와드렸더니 한 달 후에는 아내가 먼저 알아보셨습니다. 집 안 공기가 달라졌다고요. 몸에서 나는 냄새는 단순한 노화 현상이 아닙니다. 내 몸이 보내는 신호입니다. 그 신호를 무시하지 말고 살펴보면 몸도 마음도 더 가벼워집니다.
혹시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어르신 중에 나도 모르게 냄새로 인해 사람들과 거리를 두게 되었다면 오늘부터라도 단 3일만 시작해 보시길 권해드립니다. 등 닦기, 겨드랑이 관리, 발 씻기, 목 뒤 세척, 이 4가지만 해도 몸에서 나는 냄새는 눈에 띄게 줄어듭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자면 냄새가 나는 것보다 더 큰 문제는 그 냄새 때문에 마음의 문을 닫는 것입니다. 나는 더럽다, 나는 늙었다. 이런 생각이 드는 순간 삶의 의욕도 줄어들게 됩니다. 하지만 아닙니다. 그건 절대 어르신 잘못이 아닙니다. 지금까지 방법을 몰랐을 뿐입니다. 이제 알게 되셨으니 오늘부터라도 차근차근 실천해 보시면 됩니다. 아무리 나이가 들어도 사람은 누구나 향기로운 존재가 될 수 있습니다. 마음이 따뜻한 분이라면 그 향기는 더 진하게 전해집니다. 저는 지금도 기억합니다. 제 환자 중에 91세 되신 한 어르신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내가 냄새를 씻어낸 게 아니라 사람을 다시 만나기 위해 용기를 낸 거라고요. 그 말이 제 가슴에 아직도 깊이 남아 있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점은 피부의 노화와 면역력 저하가 냄새에 미치는 영향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 몸의 피부는 얇아지고 수분을 유지하는 능력이 떨어집니다. 피부 속에서 수분이 날아가고 그 자리에 피지가 더 많이 분비되면 균들이 번식하기 좋은 환경이 됩니다. 이 균들이 만들어내는 대사산물, 즉 분비물들이 냄새의 주범이 됩니다. 특히 세균 중에서도 노나넬이라는 화합물이 있는데 이것이 바로 노인 특유의 냄새, 흔히 말하는 쾌쾌한 냄새의 정체입니다. 이 물질은 몸속 지방이 산화될 때 생깁니다. 그리고 그 산화는 주로 스트레스, 식습관, 잘못된 피부 관리에서 비롯됩니다. 그러니까 냄새는 단지 외적인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몸속 대사와 연결된 문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냄새를 줄이기 위해서는 겉을 씻는 것뿐만 아니라 안에서부터 고쳐야 합니다. 첫째는 수분 섭취입니다. 어르신들 대부분이 물을 잘 안 드십니다. 목마르지 않다고 느끼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몸이 탈수 상태일 수 있습니다. 수분이 부족하면 피지 분비는 더 늘어나고 노폐물의 배출은 줄어들게 됩니다. 결국 몸속에 냄새의 원인이 쌓이게 됩니다. 따라서 하루에 작은 컵으로 6잔 이상 물을 마시는 것이 좋습니다. 가능하면 오전 중에 3잔, 오후에 3잔, 이렇게 나눠서 드시면 부담 없이 실천하실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장 건강 관리입니다. 장은 우리 몸의 냄새를 조절하는 가장 큰 기관 중 하나입니다. 장내 유익균이 많아지면 냄새가 줄어듭니다. 반대로 유해균이 많아지면 방귀 냄새도 심해지고 체취도 진해집니다. 김치, 요구르트, 청국장, 된장 같은 발효식품이 우리 장내 환경을 좋게 만들어줍니다. 하지만 가공된 요구르트나 너무 단 요거트는 오히려 유해균을 늘릴 수 있으니 가급적 무가당 발효식품 위주로 드시는 게 좋습니다. 세 번째는 스트레스 관리입니다. 의외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스트레스도 체취를 강하게 만듭니다. 불안하거나 긴장할 때 분비되는 스트레스 호르몬은 피지와 땀의 성분을 변화시켜 더 자극적인 냄새를 만들게 합니다. 그리고 자율신경계가 불안정해지면서 장도 예민해지고 소화도 잘 안 되게 됩니다. 몸속 순환이 원활하지 않으면 노폐물이 빠져나가지 못하고 냄새로 빠져나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어르신들께 하루에 10분은 아무 걱정 없이 웃거나 쉬는 시간을 갖자고 권합니다. 웃는 것, 좋아하는 음악 듣기, 가벼운 산책도 스트레스를 낮추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울산에 사시는 80세 김춘자 어르신은 늘 땀을 많이 흘리셨습니다. 그 냄새가 너무 심해 주변 사람들도 조심스러워 하셨고 본인은 밖에 나가기를 꺼리셨습니다. 하지만 하루 10분씩 아침에 뜨개질을 하면서 마음을 가라앉히고 스트레스를 줄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물을 더 마시고 요구르트를 꾸준히 드시기 시작하셨습니다. 2달 후, 김 어르신은 마트에 가서 스카프를 하나 사오셨습니다. 자신 있게 사람들 속을 다닐 수 있을 것 같다고 하셨습니다. 그 당당한 눈빛을 저는 아직도 기억합니다. 그리고 그때 제가 들은 말이 있습니다. 냄새가 사라진 게 아니라 내가 날 숨기지 않아도 되는 세상이 된 것 같다고요. 어르신의 그 말에 저는 오히려 위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를 전하고 싶었습니다. 당신은 숨지 않아도 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냄새는 노력으로 줄일 수 있는 것입니다. 단지 등 한 번 더 닦고
물을 한 컵 더 마시고 발효 음식을 한 숟가락 더 먹는 것, 그것만으로도 우리는 훨씬 더 맑고 향기로운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이제 제가 알려드릴 또 하나의 팁은 침구류와 의류 관리입니다. 몸에서 나는 냄새는 단지 피부의 문제만이 아닙니다. 옷이나 이불, 베개, 특히 속옷에 남아있는 냄새가 다시 몸으로 스며들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베개와 이불은 피부에서 분비된 피지와 땀이 그대로 스며드는 곳입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어르신들이 이불은 한 달에 한 번도 못 빠는 경우가 많습니다. 빨래가 무겁고 허리도 아프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가 제안하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면 수건을 2장 준비해서 베개에 감싸고 매주 교체하는 겁니다. 이불도 마찬가지로 무겁지 않은 얇은 커버로 자주 교체할 수 있게 하십시오. 옷도 땀이 많은 여름철엔 속옷을 하루 2번 갈아입는 것이 좋습니다. 샤워를 하고도 냄새가 사라지지 않는다면 속옷에 밴 냄새가 다시 몸으로 전해졌을 가능성이 큽니다. 지금은 드럼 세탁기나 건조기도 많고 세탁 대행 서비스도 동네마다 있습니다. 요즘은 어르신 전용 세탁 서비스를 제공하는 곳도 있으니 이런 정보도 적극적으로 활용하셨으면 합니다. 더 많은 어르신들이 단순히 씻는 문제를 넘어 생활 전체를 정돈하면서 냄새 없는 삶을 살아가시길 바라는 마음에서 드리는 이야기입니다. 지금까지는 주로 외부 관리와 생활 습관에 대해서 이야기 드렸습니다. 이제는 조금 더 깊이 있는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몸에서 나는 냄새는 때로 기저질환의 신호일 수 있습니다. 특히 당뇨, 간질환, 신장질환을 앓고 있는 분들은 몸에서 특유의 단내나 암모니아 냄새 혹은 쉰 냄새가 날 수 있습니다. 그런 냄새는 아무리 씻어도 사라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냄새는 몸 안에서 만들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서울 강동구에 사는 75세 김명자 어르신은 샤워도 꼬박꼬박 하시고 속옷도 하루에 2번 갈아입으셨는데도 냄새가 잘 사라지지 않는다고 하셨습니다. 남편도 옆에 누우면 어딘가 모르게 이상한 냄새가 난다며 민망해 하셨습니다. 제가 병원에서 기본 검사를 권해드렸고 결과는 경증의 신장 기능 저하였습니다. 몸속에 쌓인 노폐물이 제대로 배출되지 못하면서 피부로 빠져나오는 냄새였던 겁니다. 다행히 식이 조절과 충분한 수분 섭취로 상태는 호전됐고 그 뒤로 냄새도 많이 옅어졌습니다. 이처럼 단순히 외부 위생 문제로 생각했던 냄새가 우리 몸의 내부 장기 상태와 연결된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그래서 냄새가 오래 지속되거나 평소와 다르게 느껴질 때는 가까운 병원을 찾아 기본 혈액 검사와 소변 검사를 받아보시길 권해드립니다. 조기에 발견하면 큰 질환으로 진행되기 전 충분히 막을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제가 많이 느끼는 건 약물 복용과 채취 변화의 관계입니다. 고혈압, 고지혈증, 당뇨 등으로 약을 오래 복용하시는 어르신들 중에는 특정 약물이 땀 냄새나 입냄새를 유발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일부 이뇨제나 항생제, 당뇨약이 그렇습니다. 물론 약을 끊으면 안 되지만 냄새가 심해졌을 때는 복용 중인 약과의 관계를 의사와 한 번쯤 상담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단순한 부작용일 수 있고 약을 바꾸거나 용량을 조절하면 개선될 수 있습니다. 이야기가 조금 깊어졌습니다만 그만큼 냄새라는 건 단순한 표면의 문제가 아니라 건강 전반의 신호라는 것을 꼭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냄새가 인간관계에 주는 영향도 결코 작지 않습니다. 제가 진료했던 분 중 84세 한상도 어르신은 아들 집에서 3개월을 함께 지내셨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며느리가 자주 창문을 열고 환기를 하며 은근히 방향제를 여기저기 뿌리는 것을 느끼셨다고 합니다. 직접 말은 안 하지만 눈치를 채셨다고 하더군요. 그 뒤로는 식사도 방에서 혼자 드시고 거실에도 잘 나오지 않으셨습니다. 그 모습을 본 아들이 뒤늦게 저에게 연락을 주었고 제가 찾아가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때 어르신이 저에게 하신 말이 아직도 마음에 남아 있습니다. 내가 나를 숨기고 사는 것 같아서 너무 슬펐다고요. 그래서 제가 제안했습니다. 한번 냄새 없애는 저랑 진짜로 도전해 보시자고요. 제가 직접 목욕 도구도 챙겨드리고 등 닦는 방법, 겨드랑이 관리법, 식단, 스트레칭까지 알려드렸습니다. 그리고 한 달이 지나고 다시 찾아갔을 때 그 어르신은 거실에 앉아 며느리와 함께 드라마를 보고 계셨습니다. 저를 보자 활짝 웃으시면서 하신 말씀이 이랬습니다. 이제 내 냄새가 아니라 내 미소가 먼저 느껴진다네요.
그 순간 저는 정말 의사로서 큰 보람을 느꼈습니다. 어르신 여러분, 냄새는 바뀔 수 있습니다. 채취는 늙음의 상징이 아닙니다. 내가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따라 냄새는 향기로, 거리감은 온기로 바뀔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절대 냄새 때문에 스스로를 숨길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향기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 시작은 오늘 샤워할 때 등을 한 번 더 닦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겨드랑이를 부드럽게 비누칠해주는 것에서, 머리를 정성스럽게 감고 깨끗한 옷을 입는 것에서, 그리고 가족과 마주 앉아 마음을 나누는 것에서 우리 몸은 점점 향기로워집니다. 지금까지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이제는 마무리를 하면서 여러분께 작은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혹시 영상 보시면서 떠오른 냄새 때문에 속상했던 경험, 혹은 이 방법을 해봤더니 정말 효과가 있었다는 이야기가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시겠습니까? 그 이야기 하나하나가 지금 이 순간에도 냄새 때문에 위축되어 있는 누군가에게 큰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영상을 통해 자신을 더 사랑할 수 있는 계기가 되셨다면 그것만으로도 저는 기쁘게 생각합니다. 몸에서 나는 냄새는 바뀔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당신은 절대로 혼자가 아닙니다. 오늘도 당신은 향기롭습니다. 그리고 고맙습니다.